아, 네, 안녕하세요. 그, 뭐지? 여러분들 금요일에 우리 학과 세미나 하잖아요. 학과 세미나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 학과 세미나가 지금은 뭐 딱히 강제성은 없어요. 강제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학교나 어떤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학과 세미나를 교과목으로 만들기도 해요. 뭐 1학점짜리 교과목으로 만들어서 뭐 졸업하려면 필수로 들어야 되는 교과목으로 해가지고 뭐 대학원생들 다 듣게 하고 그러는 데가 사실 되게 많죠. 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아직 저희 학과는 그렇게 교과목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죠. 지난 학기에 지난 학기 끝나고 아 이거 우리도 교과목 만들자고 논의를 좀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뭐 어찌 됐든 간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 사실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들 들으라고 하는 세미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래도 우리 학과 학생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소개해주고 싶은 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여는 세미나니까 시간이 되신다면은 많이들 가서 들으세요. 굳이 꼭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섭외한 분이거든요. 근데 굳이 꼭 이번 주뿐만 아니라 뭐 언제가 됐든 여러분들 사실 세미나는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뭐 꼭 분야가 비슷한 것만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분야가 비슷하면 일단 제일 좋겠죠. 내가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것도 좋긴 한데 내 분야가 아니어도 이게 다 그렇게 뭐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의 발표를 듣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듣기만 해도 귀동냥만 해도 그냥 내가 이거 그냥 교양 프로 보듯이 내가 상식 쌓는 용도로 보겠다. 라고 해서 세미나를 듣는 것도 좋고 또 그러다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분야라고는 하지만 그 분야가 뭐 영원히 뭐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그 분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한두 해만 지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분야가 내 분야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분야 말고 다른 분야도 되게 많이 알아놓는 것도 좋고 또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는 않지만 저기서 저런 거를 하는데 여기서도 써먹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되게 좋고 뿐만 아니라 발표하는 것도 되게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세미나 하시는 분들 보통 연구 다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 오잖아요. 그런 분들 발표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뭐 대학원 생활하면서 발표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뭐 랩에서 하는 발표도 있고 아니면 뭐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학위 심사할 때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해야 되는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구절절 설명했지만 어쨌든 학과 세미나 많이 들어와 주세요. 이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는 겁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영상 처리 내지는 이미지 처리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특히나 컴퓨터 비전 수업이니까 이번 주는 좀 들어오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실제적으로 뭐를 하는지 같은 거를 좀 볼 수 있어서 네, 그렇고요. 이게 첫 번째 잡담이고 두 번째 잡담은 제가 일주일 만에 자가격리를 끝나고 이제 학교도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운동하는 걸 진짜 좋아해서 근데 운동하는 걸 왜 좋아하냐면은 아까 오전 수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내가 이 얘기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제 다른 수업을 들었던 사람은 이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살다 보면은 뭐 한 번이면 좋겠지만
뭐 복수번, 2번 이상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살면서 진짜 힘든 시기가 너무너무 많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자고 하면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한 2년 전. 1, 2년 전. 그때가 진짜 제일 힘들었거든요. 언제냐면은 이제 박사과정 끝나갈 무렵, 졸업은 못하고 있고, 내가 언제 졸업할지도 모르겠고, 졸업하고 나서 뭐 할지도 모르겠던 시절이 불과 한 2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진짜 제일 힘들었는데, 그때를 겪으면서 느낀 게 결국에는 위기는 언젠가는 찾아오는데, 그거를 헤쳐나가는 사람은 결국 나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니까 결국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때 제일 필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 근데 건강이 무슨 건강을 말하냐면은 몸과 마음의 건강이 진짜 중요해져요.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위기가 더 악순환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위기라고 하면은 뭐 몸도 마음도 힘들 때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내 건강,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 몸도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또 몸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이, 제 생각에는 운동이 단순히 체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역할을 해요. 몸이랑 마음에 다 역할을 하는 게 운동이거든요. 물론 몸을 쓰니까 건강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사람이 알고 보면은 다 호르몬의 노예라서, 운동을 하면서 뭐 좀 땀도 흘리고 몸도 움직이고 하다 보면은 되게 마음으로도 좋아지는 게 진짜 크거든요. 내가 한번 나가서, 한번 뭐 어디 운동하러 가서 몸을 움직여가지고 거기서 한번 막 뭐 으쌰으쌰 하고 오는 게 진짜 몸과 마음에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대학원생이잖아요. 대학원 생활 하다 보면은 되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잖아요. 내가 맨날 연구실에 맨날 보던 사람들이랑 맨날 앉아 있는 자리에서 맨날 일주일 월화수목금 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까지 막 항상 같은 환경에 있다 보면은 그런 거 너무 무너지기가 쉬운데, 그리고 시간도 없다 보니까 내가 운동할 시간도 없어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어 운동을 하세요. 난 대학원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살면서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운동 하나쯤은 찾아서 운동을 하세요. 저는 지도교수로서도 우리 학생들이 운동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말리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요. 만약에 내가 운동하는데 막 눈치 주고 꼽을 준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사람이라면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운동 때문에 본업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제 생각에는 운동은 시간을 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 날 때 운동하려고 하면은 운동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꼭 하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일주일 만에 자가격리 풀리고서 어제 오랜만에 운동을 하러 갔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크로스핏을 하고 있어요. 크로스핏 한지 한 반년 정도 됐거든요. 네, 어제 일주일 만에 오랜만에 갔더니 진짜 너무 힘드네요. 너무너무 힘들다. 온몸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네, 이거 말고도 저는 운동 진짜 좋아해서 대학원생 때 운동을 진짜 많이 했는데, 대학원생 때도 많이 했고, 특히 지금의 아내랑도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수영도 했었고, 달리기도 좀 했었고, 배드민턴도 좀 쳤었거든요. 조금 했다는 게 진짜 조금이 아니라 년 단위로 했어요. 몇 년 정도 했어요. 수영을 한 2, 3년 정도 했고, 배드민턴 한 3, 4년 친 것 같은데. 물론 겹치는 시간도 있죠. 달리기는 한 1년? 어쨌든 지금 이런 거 하고, 지금 크로스핏도 아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동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10분이나 흘러갔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피처 디텍션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하게 되는 내용은 그냥 피처란 무엇인가,
대해서 조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한 가지를 볼 건데, 코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엣지를 했잖아요. 엣지 다음으로 보통 다루게 되는 게 코너거든요. 코너 디텍터를 하나 볼 거예요. 뭐라고 쓴 거야? 디텍터.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제일 유명한 해리스 코너 디텍터라는 걸 할 거거든요. 보통 피처 얘기를 하는데 코너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코너가 되게 좋은 피처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뭐 엣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는데, 네, 대표적인 피처 중에 하나가 코너고, 뭐 그래서 해리스 코너 디텍터라고도 하지만 뭐 인터레스팅 포인트 내지는 피처라고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런 피처 디텍터인 해리스 코너 디텍터를 하나 할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파이썬도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그러고도 남으면은 좀 더 어드밴스드 된 거 간단하게. 근데 여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숙제가 하나 나왔어요. 파이썬 숙제고요. 제 생각에는 뭐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실습 수업에서 했던 파이썬 코드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잘 따라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세요.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피처는 우리 맨 처음에 인트로덕션 할 때도 했었지만, 원래 이미지라는 거는 그냥 컬러에 대한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는, 그냥 디지털 신호를 숫자로 변환을 해 놓은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통 첫 단계, 좀 클래식한 컴퓨터 비전, 이미지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피처를 추출을 하는 게 맨 처음이죠. 그래서 그때 뭐 컬러 인텐시티부터 시작을 해서 피처를 추출을 하고, 이거를 토대로 뭐 2D나 뭐 2하 2분의 1D 이런 정보들을 추출을 하고, 뭐 최종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은 뭐 3D에 대한 정보를 추정을 한다거나 하는 흐름으로 간다고 했었거든요. 요 단계에서 하는 게 피처라는 걸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미지는 그냥 행렬로 표현이 된 인텐시티 값들이 들어있는 어떤 그냥 하나의 행렬이지만, 거기에서부터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죠. 얘를 직접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일단 크기도 너무 크고, 여기에서 물리적인 의미를 바로 뽑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값들만 차 있는 건데, 거기서 어떤 유의미한 특징들을 뽑아내면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죠.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는 매칭을 제일 먼저 예를 들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봅시다. 피처를 찾아내고 그 피처들을 매칭을 하는 거. 맨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고 올까? 요런 게 피처 매핑이죠. 여기서 예를 들면은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요렇게 특징이 되는 점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뽑아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요런 특징점들이 있다. 요런 특징이 되는 점들이 있어서 이런 피처들을 찾아내는 게 피처 디텍션이고, 그렇게 디텍트한 피처들을 토대로 여기 주어진 또 다른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를 찾아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피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피처에 대한 일종의 피처 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위치에 어느 피처들이 뭐 어떤 간격으로 여기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다. 그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지금 이런 것처럼 뭐 누워 있거나 좀 뭐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3차원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한 경우에도 이 피처 맵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칭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피처를 찾아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미지를 얼라인을 한다거나 뭐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를 정렬을 할 때 그냥 인텐지티만 가지고 정렬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거보다는 뭐 피처나 피처 맵을 사용을 해서 얼라인을 하거나 아니면 스티치를 하거나 뭐 파노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 두 가지 연속된 이미지가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좀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을 때 이 두 개를 매끄럽게 연결을 하는 걸 우리가 스티치라고 하는데, 그럴 때도 이제 연결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겹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르게 왜곡이 되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매끄럽게 연결을 하려면은 피처가 사용이 되겠죠. 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피처라고 하면은 뭐냐? 피처. 우리가 막 뭐 CNN 나중에 배우게 되는 CNN에서도 뭐 피처 맵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피처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미지에 어떤 특징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특징이 되는 어떤 좀 키가 되는 그런 위치나 아니면은 뭐 구역이나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처라고 하죠. 그래서 뭐 비전 알고리즘을 시작하는 가장 첫 단계가 될 거고, 좋은 피처라고 하면은 좋은 피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피처가 뭔지 좀 더 알게 되겠죠. 일단은 반복적으로 뽑힐 수 있어야 돼요. 아까처럼 요런 이미지가 있을 때 왼쪽에서 뽑히는 피처랑 오른쪽에서 뽑히는 피처들이 일정해야죠. 서로 만약에 두 개의 이미지에서 다른 위치에서 피처가 뽑히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매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라고 할 때 그게 조금 왜곡이 되더라도 항상 좀 유사한 피처들이 다시 뽑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리피터빌리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요거는 뭐 좀 눈에 띄어야 된다. 뭐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이 나올 건데, 이미지에서 좀 특징이 될 만한 부분이어야겠죠. 그러면은 특징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특징이 안 되는 위치는 어떤 의미이고 그런 거를 좀 뒤에서 좀 더 볼게요. 네. 로컬리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어쨌든 뭐 이미지에서 좀 작은 영역을 차지를 해야 된다. 왜냐면 뭐 피처가 극단적으로 많아지면은 그거는 사실 그냥 원래 있던 인텐지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로컬하고 좀 작은 영역을 차지를 하고 뭐 그런 거여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약간 애매합니다.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은 그 뭐랄까요, 리피터빌리티 내지는 릴라이어빌리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를 보면 같은 사람이지만 지금 광원의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광원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사람 얼굴의 하이라이트가 달라지고 있어요. 밝은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 명암이 달라지고 그림자진 부분도 달라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유사한 피처가 뽑혀야 되죠. 뽑힐 수 있어야 되죠. 여기에서는 심지어 같은 건물인데 이제 그 시야를 달리했어요. 위치나 화각이나 뭐 이런 각도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여기서 보고 있지만 그 다음은 이쪽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여기 이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 분명히 공유를 하고 있는데 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조금 일관된 피처가 뽑혀야지, 만약에 뭐 이런 이미지들을 보고 3차원의 무슨 구조물을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한다 라고 했을 때 요런 부분에서 일관된 피처들이 뽑혀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돼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뭐 하는 얘기 비슷한데, 그래서 뭐 피처라는 게 뭐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키포인트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인터레스트 포인트 라고 하기도 하고,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 코너가 있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산 사진이 있는데 조금 위치를 달리한 사진이잖아요. 지금 한 요 정도가 지금 겹쳐 있죠. 요 정도가 겹쳐 있고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은 겹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겹치는 부분 안에서 피처를 찾아야 되는데 1번, 여기 나온 번호 순대로 해봅시다. 1번, 여기가 2번이죠. 여기가 3번이죠. 만약에 이렇게 3개의 후보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뭐 작은 패치 이미지, 조그만한 블럭 이미지를 우리가 피처로 삼으려고 한다고 쳐요. 이럴 때 뭐가 좋은 피처겠어요? 적어도 여기 1, 2, 3번 안에서 상대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번이 제일 안 좋은 피처일 것 같아요. 피처로서 사용하기에 제일 부적절한 게 1번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슷한 구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비슷한 구역이 너무 많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미지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밋밋해요. 그러다 보니까, 밋밋하다 보니까 그거랑 유사한 부분들이 엄청 많은 거겠죠. 반면에 1번에 비해서 2번이나 3번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 생각에는 3번이 2번보다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번은 그림자, 눈이랑 그림자란 말이에요. 눈이랑 그림자다 보니까 비슷한 위치가 간혹 존재해요. 요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같은 위치로 특정될 만한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위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2번에 비해서 3번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3번이 막 월등히 대단하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는 아주 큰 격차가 있고 여기는 좀 작은 격차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이제 느낌이 오죠. 어떤 애들이 피처가 될 수 있을 만한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도 뭐 코너라던가, 뭐 코너보다는 조금 약해도 뭐 엣지라던가 아니면 커브라던가 컨투어, 이런 애들이 피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처의 예를 들자면 인텐지티나 컬러 자체도 피처가 될 수 있지만 좋은 피처는 아니죠. 일단 너무 방대하게 다 퍼져 있는 거잖아요. 특정한 위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것보다는 일단 대표적으로 엣지, 요런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런 점이 되게 좋은. 내가 왜 엣지에서 코너를 얘기하고 있냐? 코너, 요런 점, 아니면은 엣지, 요런 부분, 뭐 커브, 블롭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원형의 어떤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해바라기
해바라기 꽃의 그 가운데 부분 같은 거, 그런 블롭이나 쉐입 같은 거, 아니면 뭐 텍스처 뭐 다른 것도 나온대.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시프트나 훅, 요거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거는 일단 강의 자료에 넣어놨고, 요거는 아마 강의 계획에 제가 넣어놨던 것 같은데 맞나? 뭐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뭐더라? 뭐 리니어 바이너리 뭐였는데, 뭐 하여튼 그런 거, 이런 거는 뭐 궁금하면 찾아보십시오. 그것보다는 일단 요런 애들이 피처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좀 이런 특징적인 애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CNN에서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컨볼루션을 한번 취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우리가 피처맵 내지는 뭐 히트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컨볼루션을 취할 때 들어간 이 커널에 대해서, 우리가 컨볼루션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좀 얘기를 했잖아요. 주어진 이미지 안에서 요런 커널을 요렇게 훑어가면서 일종의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본다. 그러면은 요런 커널에 대한, 요런 커널 모양을 이제 피처로 삼아서, 그러면은 요런 피처가 여기 이미지 안에 얼마나 들어가 있냐에 대한 피처 맵이 되는 거죠. 뭐 CNN이 됐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컨볼루션이든 간에 컨볼루션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피처 디텍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피처를 만들어내려는 뭐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리스 코너 디텍터를 할 건데, 와 이거 생각보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 일단 어떤 흐름으로 갈 거냐면요, 원리를 먼저 볼 거예요. 코너를 디텍트하는 어떤 원리, 이 해리스 코너 디텍터에서 코너를 디텍트 하려는 그 원리, 동작 원리 내지는 뭐 구현하는 원리, 그리고 그거를 좀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에 의해서 구하려면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조금 우회를 하진 않죠. 근사를 하죠. 근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아이겐밸류 같은 걸 이용을 할 거예요. 어떤 미리 좀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한 행렬을 만들어서,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행렬을 하나 만들어서 얘의 아이겐밸류를 조사를 하는, 아니면 뭐 아이겐밸류 아니어도 뭐 디터미넌트나 트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스래시홀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으로 시간이 될까? 구현을 해보는 것까지 요런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첫 번째 원리, 돌아가는 원리, 그 다음에 그 원리를 근사적으로 표현을 하는 법, 그리고 그거를 실제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직접 해보는 거랑 이제 오픈CV를 쓰는 거랑 둘 다 해서 결과를 비교를 해보는 것까지가 최종 목적이거든요. 목표거든요. 될지 모르겠어요. 가봅시다. 먼저 뭐를 하냐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후보가 될 만한 위치를 하나 잡아요. 후보 위치에서 뭔가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피처가 될 만한 그런 좀 가능성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따져볼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요렇게 후보가 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일종의 블럭을 하나 만들어요. 내지는 패치를 하나 만들어요. 그냥 작은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여기 주변으로 딱 잘라요. 이미지를 좀 작게 잘라요. 그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조금 이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여기로, 여기. 이 이동을 우리가 델타 U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델타 U 방향으로 조금 이미지를 이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동을 한 이미지랑 원래의 위치에서의 이미지 있잖아요. 얘네 둘 사이에 잠깐만, 클수록 다른 거고 작을수록 비슷한 거니까 유사도를 비교한다고 하면은 좀 부호가 안 맞는데, 어쨌든 유사성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그 후보가 되는 위치가 마침 여기였다 쳐요. 그 후보가 되는 위치가 마침 여기였다 쳐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이거보다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요렇게 꼭지점이 있는 요런 패치가 하나 선택이 됐다고 해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얘를 조금씩 움직이면은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죠. 원래 기준이 됐던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조금 이동을 하면은 얘가 요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아니면 요렇게 커지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거 그림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대를 해서 본다고 쳐요. 이렇게 파란색처럼 요만큼을 우리가 확대해서 본다 치는데, 여기를 출발점을 삼아서 여기서 조금 움직여 보면서 이미지를 달리 하면은 요 확대하는 걸 요렇게 조금 달리 위치를 살살 바꿔가면서 여기를 확대해 보면은 이미지가 많이 바뀌죠. 예를 들어서 요런 부분, 아니 더 극단적으로 요런 부분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던 간에 별로 안 달라지죠. 밋밋한 부분이잖아요. 밋밋한 부분이니까 요런 초록색 지점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도 크게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아요. 패치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요런 데에 있으면은 요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안 달라지죠. 잘 안 달라지죠. 여기는 엣지다 보니까 이 엣지랑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비슷한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엣지랑 어긋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제 이미지가 좀 달라지죠. 그때는 이제 경계선이 여기 있던 게 요쪽으로 움직이거나 요쪽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이미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요 위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이미지의 변화가 커요. 이미지의 변화가 클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요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준 위치가 뭐냐면은 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옮긴 위치가 뭐가 되냐면 델타 U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준에서의 패치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기 위한 기준점에서의 패치고, 이거는 이제 조금 움직인 위치, 패치가 되죠. 그러면 두 개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놓은 위치에서랑 거기서 조금 움직였을 때랑, 여기 웨이트는 일단 잠깐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미지 사이즈가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사이즈에 대해서 요거를 그냥 차이를 내서 제곱을 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하는 거예요. 요 이미지 영역 안에서 모든 픽셀의 위치를 다 그냥 더하는 거예요. 모든 픽셀 값을 차이를 낸 다음에 제곱을 해서 전부 다 더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스칼라가 하나 튀어나올 거예요. 스칼라가 한 개 뿅 튀어나오겠죠? 걔를 이제 EAC라고 하고, 얘는 델타 U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 기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 칸 움직였을 때, 아니면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였을 때, 위로 한 칸 움직였을 때, 아래로 한 칸 움직였을 때, 이렇게 그때 각각 값을 따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EAC라는 거는 델타 U에 대한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을 할 방향, 우리가 잠깐 조금 이동을 할 방향을 정하면 그때 계산을 쭈쭈쭈쭈 하면은 스칼라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 AC라고 한 이유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오토 코릴레이션이기 때문에 얘를 AC라고 한 거예요. 오토 코릴레이션에서 따와가지고 AC. 그래서 AC 펑션 아니면 오토 코릴레이션 서피스라고 부를 거예요. 왜 서피스냐? 여기를 보세요. 뭐를 볼까? 이걸로 봅시다. 이걸로 볼게요. 지금 4개의 기준 위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점이 찍혀 있죠. 파란색으로. 여기 점.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에요.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4번이에요. 그럼 1, 2, 3, 4 위치에서 일단 기준 이미지는 이거예요. 기준이 되는 이미지. 그러니까 I, X는 이거예요. 여기에 그려놓은. 그러니까 아까 저기 왼쪽에 찍혀있는 파란 점 위치에서 조그만한 패치를 하나 따온 거예요. 그쵸?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준 위치를 선정을 하고 여기서 기준 위치를 정하고 여기서 이제 델타 U만큼 가잖아요. 이게 2차원이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 가로 세로를 옮겨가면서 그때 구한 오토 코릴레이션 값을 이렇게 히트맵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U1 그러니까 세로 방향을 U1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U2라고 할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저기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일단 가운데 0,0 0,0에서는 0이겠죠. 그러니까 기준 이미지랑 똑같은 위치에서 두 개 빼가지고 제곱을 하니까 이때는 0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에서 예를 들어 0,1이 되겠죠. 그러니까 U2로 움직인 거니까 0,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 1번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인 다음에 원래 이미지랑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을 때의 이미지랑 두 개 사이를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한 값이에요. 뭐가 나오겠죠? 뭐 3 정도 나오겠죠. 또 그 옆에 가서 구했더니 5, 그 뭐 10, 뭐 이렇게 나온다 쳐요. 이렇게 또 이제 밑으로 한 칸, 또 거기서 옆으로 한 칸, 한 칸, 한 칸.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모든 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픽셀이니까 이제 몇 칸씩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때 한 칸씩 옮겨가면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렇게 얻어지는 값들이 여기 뿅뿅뿅 들어가잖아요. 요렇게 만들어진 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오토 코릴레이션 서피스라고 부른 거예요. 새로운 하나의 서피스가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요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난 솔직히 이해 안 된다. 그쵸. 어두운 색이 유사성이 높은 거죠. 맞아요. 잘 나가셨어요.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잘 해보겠습니다. 도전! 도전! 예를 들어서, 기준 위치에서, 요렇게 생긴 이미지가 있다 쳐요. 요렇게 생긴 이미지가 있다 쳐요. 여기서 기준점을 여기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요런 이미지가 하나 나올 거죠. 맞아요. 준석씨 말은 맞아요. 네. 기준이 요거고, 이제 한 칸 옆으로 이동을 했을 때 요렇게 된다고 합시다. 한 칸이 여기라고 해요.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이미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한 칸 조금 움직였어요. 내지는 밑으로도 한 칸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쵸? 요게 이제 0,1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0,0이었고요. 여기가 1,0. 요거까지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1,1. 지금 여기 괄호 안에 써놓은 거는 델타 U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IX는 요거예요. 여기 세 개 그려놓은 게 뭐예요? I, X 플러스 델타 U를 여기 세 개의 서로 다른 델타 U에서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EAC를 그려봅시다. 일단 EAC가 0,0일 때 는 0이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얘랑 똑같은 이미지랑 요거를 구하는 건데, 여기가 0,0이면은 그냥 똑같은 이미지 두 개를 그냥 각각의 자리,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요 패치가 뭐 5x5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렇게 다 모든 위치에서 다 더해가면서 다 훑어가면서 각각의 자리끼리 빼가지고 제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0에서는 0이 나올 거예요. 반대로가 아니라 옆으로 한 칸 옮겨서 이제 뭐 0,1 위치에서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요거죠. 얘는 이거죠. 그럼 요거 두 개를 이제
두 개, 뭐 5x5짜리 행렬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각각의 자리, 각각의 행이랑 각각의 열에 있는 값들을 서로 빼가지고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거예요. 뭐 그랬더니 뭐 한 3이 튀어나왔다고 합시다. 또 1,0에서 구했는데도 뭐 3이 나오고 1,1에서 구했더니 뭐가 나온 뭐 한 6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EAC라는 애는 이거를 이미지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0, 3, 3, 6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0, 1, U2 방향으로, 여기가 0, 1, U1 방향으로. 여기 0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 0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준 이미지랑 0,0으로 이동했을 때의 이미지랑 두 개 사이의 차이가 0이다. 여기가 3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기준 이미지랑 1,0에서의 이미지 얘랑 차이가 3이다. 요거 1,1 이동했을 때 차이가 6이다. 이러면 이해되시나요? 아까 누구였지? 승현씨? 맞아요. 수정씨 표현 아주 정확해요. 일정 범위의 U1, U2에 대해서 이 AC를 모두 구한 다음에 행렬로 만들어서 그거를 히트맵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해할 차례예요. 그쵸? 우리 이 이미지가 이제 어떻게 얻어졌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검은색이 나올수록 유사하다는 거예요. 흰색이 나올수록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예로 들어볼게요. 요쪽 방향으로 이동할 때, 요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U1, U2가 지금 요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위치에서 요쪽으로 이동을 할 때,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는 여기가 검은색이 보이죠?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별 차이가 없었다. 그쵸? 요쪽 방향으로 움직여도 이미지 별로 안 달라지니까요.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오토 코릴레이션 서피스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2번 이미지를 볼까요? 요거 되게 요렇게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좀 변화가 덜 하겠죠. 그쵸? 좀 뾰족한 첨탑이니까. 근데 아마 멀리 떨어지면은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얘는 4번은 구름이었어요. 구름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웬만하면 비슷한 이미지가 나와요. 그냥 허열 거 아니에요. 허열 거 아닙니까? 요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기 때문에 요쪽으로 좀 검은색이 생긴 것 같아요. 그치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죠. 흰색이 확 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흰색이 확 뜨죠. 저쪽으로 이동할 때는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죠. 여기까지. 요거 이해되세요? 오토 코릴레이션 서피스를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은 여기까지는 했어요. 여기까지는 했고 이제 여기로 넘어갈게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소화 좀 하고 오자.
그러면은 뭐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 근사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미분은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테일러 시리즈 요거는 뭐 특별히 더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뭐 결국에는 뭐 임의의 함수를 그 뭐 다항함수로 근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무한급수를 사용을 하는 게 테일러 시리즈죠. 그래서 그 테일러 시리즈를 전개를 해서 표현하는 걸 뭐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를 뭐로 많이 사용을 해요? 1차 함수로 근사를 할 때, 이제 특정한 위치 근처에서 우리가 근사하고 싶은 특정한 위치 근처에서 1차 함수 딱 뭐 이제 그 바이어스랑 기울기만 가지고 1차 함수로 근사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거를 쓸 거예요. 그거를 쓸 거여서 원래 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내지는 서피스의 정의가 요랬잖아요. 요랬는데 요거를 정확히는 얘를 왜냐하면은 델타 U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막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범위에서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좀 미세한 차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얘를 요걸로 바꾸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물결표로 바뀌었죠. 근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위치에서의 그냥 함수 원래 넣은 거랑 한 번 미분한 거에다가 이제 요만큼 두 개를 내적을 하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네. 이게 뭐냐면은 x랑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에 대해서 미분한 거. 화면이 죄송해요. 가로 세로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러니까 요것도 벡터고 요것도 벡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적을 해서 스칼라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캔슬이 돼서 요것만 살아남아요.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개를 하면은 요렇게 돼요. 그럼 이거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요 A라는 행렬 하나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사를 해서 요 A라는 행렬 하나로 표현을 하는데, 이 A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웨이트가 그냥 컨스턴트한 웨이트 W라고 하면은 여기 이미지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어떤 위치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제곱,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의 제곱을 다이어고널에 가지고 X랑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서로 곱한 거. 그러니까 시메트릭하게 여기에는 그냥 대칭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요런 모양의 2x2 매트릭스가 하나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A라는 행렬도 X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미지 위치가 딱 주어졌을 때 그때 구하는 거죠. 그쵸? 어쨌든 이거를 구하는데 이제 델타 U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딱 어떤 점에서만 딱 구해지는 그런 2x2짜리의 매트릭스고,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 이름 어디 갔냐?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라고 부를 거예요.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네. 아, 이거 W가 컨스턴트가 아니라 W라는 웨이트 커널에 대한 컨볼루션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2x2의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행렬에다가 뭐 아이겐밸류나 아이겐벡터 아니면 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면은 그 컬럼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랑 뭐 싱귤러 밸류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에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기준으로 해서 아이겐밸류가 두 개가 나오겠죠. 람다 제로랑 람다 원이라고 할게요. 이때 람다 제로가 작은 람다예요. 더 작은 람다를 람다 제로라고 하고 더 큰 람다를 람다 원이라고 했을 때 람다 제로 람다 제로에 대한 아이겐 벡터, 거기가 뭐냐면은 변화가 적게 일어나는 방향이에요. 이거 약간 PCA랑 비슷하죠. 반대로 큰 람다에 대해서는 그쪽 방향으로는 변화가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요런 게 튀어나왔을 때 요 방향이 뭐냐면은 람다 제로 방향이 여기다. 요 방향이 뭐다? 람다 원 방향이다. 그러니까 요렇게 보세요. 이거를 근사하는 방법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오토 코릴레이션 서피스를 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정해진 U가 정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실제로 이미지를 한 칸 한 칸씩 다 이동을 해가면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구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히트맵을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그쵸? 그렇게 히트맵으로 그렸을 때가 지금 뭐 요렇게 나오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 이동해서 뭐 다 빼가지고 제곱해서 더하고 또 한 칸 이동해서 다 빼서 제곱해서 더하고 이거를 다 일일이 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정의대로 구하려면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구하면 된다. 이거는 쉽죠. 가로랑 세로에 대해서 미분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거를 가지고 2x2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뭐 아이겐 디컴포지션 같은 거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x2의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구하면은 뭐 어느 방향으로 지금 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같은 거는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은 여기는 람다 x랑 람다 y라고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냥 람다 제로 람다 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냥 두 개의 람다라고 합시다. 그때 이 아이겐 밸류로 얻어지는 두 개를 보고 우리가 지금 이 위치가 코너인지 아니면 엣지인지 아니면 그냥 플랫한지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언제가 코너겠어요? 람다 두 개 다 클 때.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변화가 크다 는 말이죠. 요거 둘 중에 하나는 크고 둘 중에 하나는 작아요. 특정 방향으로만 변화가 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엣지가 되죠. 얘는 튀어나온 두 개의 아이겐밸류가 전부 다 작아요.
어디로 움직여도 비슷하다 는 말이 되니까 얘는 플랫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근사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구하면 돼요? 오토 코릴레이션, 맨 처음에 그거를 구해야 되죠.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만들죠.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를 조사하면 돼요. 아이겐밸류 큰지 작은지 보면 돼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요런 식을 쓰기도 해요. R이라는 어떤 매저를 하나 만들 건데 A의 디터미넌트에서 A의 트레이스의 제곱을 이렇게 알파벳을 해가지고 뺄 거예요. 그거를 아이겐밸류 식으로 나타내면 뭐 요렇게 된대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뭐 람다 제로랑 람다 원이 뭐 둘 다 크냐 아니면 하나만 크냐 아니면 둘 다 작냐에 대한 매저가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때 보통 알파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요 정도 범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경험적인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렇게 R이라는 하나의 매저를 만들어서 그 R을 보기도 합니다. 요 R이 뭐 엄청 큰지 아니면은 이제 저 음수로 가는지 아니면은 0에 머물러 있는지 를 보고 아까 앞에서는 비슷한 그림이었지만 두 개의 아이겐밸류를 동시에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어떤 하나의 값 R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 R만 보고 이렇게 우리가 정해보자 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그러면은 요 이미지가 뭐냐면요. R을 그려놓은 거예요. R 값들을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결국 구현하는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웨이트로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토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거잖아요. 요게 결국 가우시안이랑 얘하고를 컨볼루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우시안에 대해서 X로 미분하고 가우시안에 대해서 Y로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특정한 방향으로 요렇게 해서 컨볼루션을 취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소벨 오퍼레이터가 있었어요. 소벨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가우시안 블러에다가 X, Y 방향으로 미분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딱 명시를 해주면은 그 방향으로의 디퍼런셜을 구해주는 거였잖아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해리스 코너 디텍터를 가우시안 블러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IX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소벨 오퍼레이터에다가 1,0을 넣으면 돼요. IY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소벨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쓸게요. 0,1 방향으로 구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다 넣으면은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 이루어진 거죠. 요거까지 다 이루어진 거죠. 가우시안 커널의 X 미분, 가우시안 커널의 Y 미분 하면 요렇게 구해지니까 요렇게 각각 X, Y 미분 한 다음에 2x2 매트릭스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R 값을 구하던가 아니면 아이겐 밸류를 구하던가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 이거 파이썬 할 시간이 될까 모르겠어요. 파이썬에서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결국에 주어진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걸로 X방향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마찬가지로 이걸로 Y방향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그 다음에 모든 위치에서 아이고 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위치에서 얘를 구해요. 해서 나온 게 뭐다? 요거다. 아까 R 값이 0을 기준으로 커지면은 엣지가 아니요. 커지면은 코너가 됐죠. 작아지면은 엣지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0이 회색으로 나온 거예요. 0이 회색이고 얘가 밝아지면 흰색이 되는 거죠. 어두워지면 검은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밝으면 밝을수록 엣지에 가까운 거, 코너에 가까운 거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엣지에 가까운 거예요. 보이시죠? 요렇게 요런데 지금 코너의 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 또 요런데 엣지들도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스래시 홀드를 한 거예요. 뭐만 보려고? 얘만 보려고. 그래서 특정한 값 넘는 거, 양수로 특정한 값 넘는 것만 봤을 때 요렇게 나왔어요. 뭐 더 높이면은 더 줄어들 거고, 그쵸? 면적이 더 줄어들겠죠?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코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 하나 더 쓰면 뭐 스래시 홀드 요런 단계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리스 코너 디텍터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된 사람, 나 솔직히 이해 안 됐다. 좀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어렵죠.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근데 결국에는 핵심은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말했던 이 흐름. 좋은 말씀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파이썬으로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으면서도 뭔가 해봐야 확실히 이해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저의 철학입니다. 어쨌든 원리라고 하면은 그 맨 처음에 AC 서피스를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해하는 게 출발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게 출발이고 그 다음에 근사를 하는 과정이 요 어떤 행렬을 하나 만든다고 했어요. AC 매트릭스라는 2x2짜리 행렬을 하나 만들어서 뭐 그거의 아이겐밸류를 조사를 하거나 뭐 디터미넌트 트레이스 이용해가지고 뭐 R이라는 메저를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스래시홀드 하면 돼요. 제 생각에 오늘 파이썬은 안
안 할 거예요. 파이썬은 안 할 거고, 파이썬을 다음 시간에 하던가 아니면은 뭐 좀 과제로 우회를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 설명만 하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4분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파이썬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만약에 아무 얘기가 없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조금 할 것 같고, 과제로 올라온다 라고 하면은 제가 올려드린 코드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어쨌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